이걸 이번 제목은 주식 투자 싫어 하는 할아버지. 이번 강의는 주식 투자 싫어하는 할아버지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이미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 외국 같은 게 모르겠어. 우리나라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주식 투자 싫어하는 할아버지가 제일, 수익률이 높은, 수익률 높은 사람. 수익률이 높은 사람을 갖다가 리서치를 해봤어요. 수익률이 높으신 사람을. 자료 잘 찾아보세요. 이미 영상, 이런 자료들이, 근데 증권사에서 이런 할아버지 되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쉽게 말하면 이게 손님은 손님인데, 굴리는 돈 대비 너무 거래를 않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런 사례를 잘 소개를 안 해, 증권사에서는.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이런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할아버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이런 할아버지들은 주식 투자를 갖다 굉장히 싫어해. 근데 주식 투자를 해, 가끔 가다. 근데 수익률이 제일 높아, 평균 수익률이. 왜 평균 수익률이 높은지, 시장의 생리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보면, 한 번씩 리만 브라더스 사태,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그리고 그 전에 유명한 게 IMF 사태, 그것도 뭔 사태가 있죠? 그거 있죠. 하여튼 사태가 한 번씩 떨어지죠, 보통. 최근에 이제 크게 주가가 급락한 게 코로나 사태. 역사를 잘 보세요. 간단한 역사. 두 번째, 우리가 2019년, 2019년인가? 2020년이죠? 2020년. 그리고 리만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인데, 리만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2008년인가요? 2008년이죠? 세 번째, 닷컴 사태가 있구나. 닷컴 사태. 닷컴 사태. 2000년인가? 2001년이었나요? 잘 기억 안 납니다. 이거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000년인가? 2001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닷컴 사태.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IMF, 한글로 써달라고요. IMF 사태. 1998년도인가요? 7년도인가요? 8년도가 7년도, 98년도? 7년도까지 터지겠는데 98년도에 큰 난리가 나던가? 그냥 98년도로 가겠습니다. 좀 애매해요. 97년도로 가서 8년도. 그 전으로 가면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 전에는, IMF 이전에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예전에 오일 쇼크가 몇 번 일어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길게 안 보는데, 오일 쇼크 사태가 몇 번 일어나요. 한 번씩 뭔가 큰 사태가, 이때, 어떻게냐, 이게, 할아버지들이 이때 이제 이걸 다 겪었어, 이 양반들은. 쉽게 말하면. 옛날 오일 쇼크 때부터 이걸 다 겪었기 때문에, 한 번씩 뭔가 이게 주식시장에 이게 환란이 일어날 때가 한 번씩 온다는 걸 알아, 때가 되면. 그래, 이런 할아버지들의 주식을 싫어하는 할아버지들 이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사태 때 다 한 번씩 깡통을 찬 거야, 애들. 이 할아버지들은 깡통 경험이 있어. 이런 사태 때 어떻게 옛날 주식을 싫어하는 할아버지들이 이제 뒤흔쟁이 깡통을 찬 경험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안 해.
그럼 이 사태 때 사면 어떻겠냐? 돈을 번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통해 이제 알아. 그러면 이 양반들은 평소에 다른 데다가 이제 이 돈을 굴려요. 좀 약간 좀 바라는데, 이 양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많이 사요, 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가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굴릴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부동산에다가 자기 자산을 놓거나, 그럼 부동산이 올라갈 때가 있고, 원래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약간 주식이 늦게 이렇게 한번 일어나거든요. 예, 이게 약간 늦게 이게 부동산하고 주식하고도 이게 한데 요즘은 이제 그 패턴이 틀려졌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채권에서도 이게 투자를 해요. 이게 말이 채권이지 사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채 시장이 지하 사채 시장이 많이 그래 뭐 사채업자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 보면 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사채 같은 게 이게 잘 발달돼 있어요. 진짜 이게 아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사채업자들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이게 사채의 종류가 겁나게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음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음깡이 뭐냐? 어음이 만약에 막 6개월, 1년 후에 받아요, 어음을. 그러면 갖다 어음을 할인해요. 근데 이게 어음깡이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가 어떤 건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저희 집 앞에 이게 마침 여기 저건데 야가 왜 이렇게 나온대요? 예, 내 손가락이었구나. 자, 제 창문 밖에 이렇게 보면 저기 뭐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건물 같은 거를 지면 저기 보통 여기 이제 저기 메인 업자가 있고 이제 저기 지금 본청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하청 업체들이 겁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럼 그 하청 업체들한테 나중에 어음을 보통 요즘은 안 그런다고요. 하여튼 예전엔 그랬어요. 어음을 갖다가 이렇게 이게 해줘요. 이제 뭐 저기 전선 넣는 사람 있고 저기 철골재 넣는 업자 있고 콘크리트 저기 이게 거푸집 만드는 업자 있고 다 자기 분야가 틀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건설 업자가 메인 해가지고 다 하청을 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그때 돈 줄게 하고 한 6개월 후에 줄게 아니면 7개월 후에 줄게 하고 그 약속 어음이에요. 그 약속 기분 나쁘다고요. 저거 우리 매형이 짓는 건물인데. 근데 요즘은 잘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 웃겨. 이제 약속 어음을 해요. 이제 그러면 어음 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 나중에 6개월 지금 당장 그 하청 업체는 돈이 필요해. 월급도 줘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 어음 깡이 하면 저기 6개월, 7개월 후에는 받는데 지금 돈을 해. 그럼 어음 깡을 해요. 그러면 이걸 일명 어음깡이라고 해요. 이것도 일단 채권 형식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해. 그럼 나중에 100만큼 받을 7개월에 6개월이나 1년 후 6개월 후에 100만큼 받을 수 있는데 어음깡을 어떻게 하냐? 그 보통 회사의 그 저거에 따라서 이게 망할 회사 같은 거면 받지도 않고 70에서 90% 정도를 갖다가 현금으로 줘요. 어음깡 그 업자가 하는 사람들 있어. 그것만 현금으로 저기 하청업체에다 줘요. 그럼 난 6개월 후에 그 어음을 들고 가면 약 10%에서 30% 이익을 봐요. 이것도 일종의 채권, 우리나라의 이게 독특한 양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어음이 이게 요즘은 어음을 잘 이제 이게 많이 없애서 저건데 예전에 이게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어음깡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기 왜 70% 90% 저거냐면 회사가 그 안에 부도가 날 것 같다는 본청이 그러면 굉장히 이게 아무나 안 살라고 해. 그러면 위험률이 있기 때문에 약 70%나 80% 정도의 70%에 보통 사요. 회사가 굉장히 건전하잖아요. 본청 회사가. 그럼 90% 넘게 사요. 보통 90%에 사야 해. 이게 6개월 이자를 10%를 갖다가 저거 한 거예요. 왜냐면 뛸 수도 있기 때문에. 본청 회사가 망하면 어음은 못 받아요. 기본적으로. 요즘 보면 뭐 이게 뭐 이렇게 건물 같은 거 올리다가 하면 유치권 행사당 다 이런 거예요. 저기 뭐냐 하청업체한테 어음 해주고 나중에 그거 해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하청업체들이. 이게 채권에 이게 별의별 시장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개도 있죠. 예전에
요즘은 개가 없어졌는데, 개도 있고, 뭐, 이게 개인 사채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럼 이게 채권 쪽으로 해가지고도 이게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주식, 부동산,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다 틀려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다른 데 이제 이제 주식이 아닌데 다른 데 투자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거나 하면 자기가 이게 현금을 쌓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 할아버지들 특징이 뭐냐면, 뭐냐면, 주식을 겁나 투자를 싫어해. 근데 겁나 투자를 싫어해. 근데 이게 보니까, 딱 보니까 회사들이 다 망하고, 이게 이제 이런 사태들이 오잖아요. 한번. 그러면, 딱 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딱 보니까, 저 회사가 겁나게 싸. 왜냐면 이제 공황 상태나 불경기 상태가 되면, 이제 잠수복을, 워린 버핏이 말한 잠수복을 입은 회사가 보이는 거야. 그때는 이제 다, 누구에든지 다 보여,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남고, 그러면 굉장히 회사 가격이 엄청나게 반토막까지 그냥 떨어져요. 예전 그 가격보다.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를 받게 돼요. 그럼 이 양반들이 보니까, 똥값이네? 헐값이네? 바겐세일이네? 그럼 바겐세일에, 겁나게 싸게 삽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잠수복을 입은 회사들이 나중에 경기가 다시 사이클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경기가 이렇게 쑥, 이게 코스피 이게 쑥 나빠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일자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호황으로 다시 해요. 이제 여기가 이제 불황으로 있다가 여기서 이제 초호황까지 이제 가요. 초호황을 가요. 어차피 자본주의는 불황과 초황 그리고 공황 같은 이런 사태를 이게 안 나오지? 야 어디 갔냐 너? 검은 거 어디 갔냐? 야 검은 거야 어디 갔냐? 검은 게 안 보이네? 여기 있구나. 이게 불황과 호황을 갖다가 이게 반복을 해요 이게. 그러면 이 할아버지들은 언제 산다? 평소에 주식에 주자도 싫어. 누가 주식 틀라면 아유 그거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 하니까 이게 보여. 이게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데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와 때가 왔구나. 그래. 그럼 이 할아버지들은요. 그러면 이제 다 자빠지고 이게 한 놈이 이게 쉽게 말하면 한 놈이 그 시장 을 갖다가 이게 갖다가 이제 석권을 해 거의 시장을.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내실이 잘 다진 회사들이.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게 버티다가 호황이 되면 이때 이제 당연히 초대박을 내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이때 또 팔고 나와요. 이게 주식 싫어하는 할아버지에게 기본적인 패턴이야. 겁나 쉽죠? 이게 사람들이 초호황에 갈 걸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초불황 상태에 이게 들어온 거는 누군지 알아. 그럼 초불황 상태가 길게 가잖아요. 그럼 그때예요. 그래서 이게 웃긴 현상이 뭐냐면 나중에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적으면 이걸 갖다가 해먹는데 잘 모르면 아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잘 못 해먹어요. 왜? 정보가 누구 개나 거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예요. 예전에는 한번 이게 쑥 들어가면 그게 약간 L자로 오래 가거든요. 이게 10년 저거네. 예전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게 뭐 무슨 사태가 하잖아요. 쑥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약간 L자로 가다가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요번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역시 이제 이런 불황을 기다리고 돈을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서 바로 쑥 들어가서 여기서 큰 손들이 다 받아낸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가 버린 거야, 바로. 이게 코로나 사태 때죠. 그때 나는 이게 천도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이게 판단을 했었어요, 솔직히. 그때 무너질 거라고 저도 어느 정도 판단하고, 그럼 그때 주식 팔았냐? 안 팔았어요. 무너질 거라고 판단을 했긴 했지만, 팔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게 될 거라고 했지만 그게 언제 될 걸 모르고, 그리고 이게 가다가 이게 제가 천 까딱까딱 하거나 천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 이게 L자로 보통 가요. L자로 보통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L자로 약간 오래 가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가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까 큰 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보시면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갖다가 언제 받아내냐.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코로나 사태죠. 연도도 잘 안 나오네. 대략 보겠습니다. 이거 코로나 사태죠. 지금 그리고 쭉 올라왔죠. 이게 무섭다고요? 뭐가 무서워요? 아, 예, 이게 시장. 저도 이렇게 하다가 천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번은 독특한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여기서 바로 점을 찍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이게 1400인가요? 1300인가? 1400인가? 거기서 찍고 바로 올라가 버려요. 왜 찍고 올라갔냐면, 여기서 큰 손들이 다 받아낸 거예요. 보통 큰 손들이 받아내면 이렇게 돼요. 개별 종목 차트도 이렇게 돼요. 큰 손들이 받아내면, 이게 바로 보통 큰 손들이 받아내면 어떤 형식으로 이러냐면, 원래 이게 저도 이거 보면서, 아, 이거를 역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거 보고 이 코로나 사태 때, 이때 2020년에 3월 때, 이때 저는 천 무너질 거라고,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천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 않을까 좀 예측은 저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럼 뭐 주식을 뺐어야지. 아, 예측은 했는데, 이제 저도 주식 투자한 지 입문한 지가 이 당시에 몇 년 안 돼서 그것까지 대처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시적고 얘기하고 저도 대처를 못했어요.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떨어져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그러면 거의 이게 바닥을 기고 요래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보통 2년, 3년을 가든가, 이게 패턴이 틀려요. 요 상태에서 이게 L자로 간다고 하거나, 여기서 아니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가거나, 보통 이런 형식으로 가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일일 차트를 말하기 전에 좀, 이게 코스피, 요걸 갖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딱 떨어졌다가 이게 L자로 어느 정도 가요. 그러면 이 L자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네, 큰 손들이 받아내. 큰 손들이 보통 천천히 받아내요. 근데 이번 시장은 이게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요. 예전에 차트 보면 이게 길진 않아도 어느 정도 가요. 그리고 그게 이어져요. 큰 손들이 다 그걸 천천히 받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돈 많다고 한꺼번에 막 사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도 우리 개인 투자자나 우리 같은 서민들 그 이해를 못 하는데, 자기가 그거를 막 사들이냐, 자기 때문에 가격이 쭉 올라가. 막 사들이면, 그러면 살금살금 이게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사들여야 돼, 큰 손들은. 그래야 이게 쭉 안 올라가요. 왜? 쭉 올라가면 싸게 더 사야 하는데 싸게 못 사니까. 싸게 조금밖에 못 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는 투자금이 원체 작은데,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올라가 버려요. 자기네들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 버려. 이게 이거예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걸 다 지금 이걸 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게 안 게, 그 당시에. 이번 시장 틀린 게 뭐냐면, 이게 L자로 안 가고 여기서 바로 점만 찍고 그냥 올라가요. 그냥 V자로 바로 올라가 버려요. 큰 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보를 알고. 그러면 서로 간에 더 늦기 전에 많이 사다 보니까, 네, 그냥 튀어 올라간 거예요, 시세가.
이제 큰 손들이 이게 많이 사가지고 경쟁적으로 이제 올 타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놈들 사니까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 선에서 이제 개미들이 뭐지? 뭐지? 하면서 들어와요. 근데 이때 이제 저기 주식 열풍이 벌죠,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형상이 이 형상을 갖다가 이게 예전에 제가 지금의 공황의 초입 상태에 들어갔다고 제가 한 요 정도쯤에 말했을 거예요. 공황 초입 상태에 모든 게 들어갔다고 이제 상태가 지금 자영업자가 다 무너졌어요. 돈을 저기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700만 거의 1000만 가장에 거의 1000만 가까이가 자영업자예요. 이게 700만 원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옛날 저 같은 중고차 업자도 자영업자예요. 근데 사업자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자영업자들이 프리랜서 같은 자영업자들이 겁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1000만이 훨씬 넘어요,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0만 애들 빼고 못 빼고 뭐 가장에 돈 버는 인구가 한 2000만이라고 판단을 만약에 한다면 한 2000 경제 활동을 하는 게 한 2000만이 약간 넘는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1000 몇백만이 자영업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에 사업자를 내지 않는 예전에 중고차 업자도 사업자를 안 내요. 딜러들도. 저 같은 이런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사업자를 안 낸 자영업자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러면 1000 몇백만이 자영업자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자영업자들이 다 초토화가 됐어요, 지금. 1000 몇백만이. 경제 활동하는 사람 중에 1000 몇백만이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자영업자들이. 자, 어떻게 되나? 뻔해요. 소비의 여력도 없어요. 시장이 작아져요. 소비 여력도 없어요. 공황 상태, 초입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때 이제 저도 판단해 가서 요정쯤에 공황 상태, 초입 상태에 들어갔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치 지금 형상의 썰물이 빠지는데, 그 썰물도 굉장히 썰물이 깊게, 얇게도 안 돼, 깊게 빠지는데, 네. 버블이 낀 형상이에요. 지금의 형상이. 그래서 제가 종목 분석을 안 해요. 요즘은. 요것 때문에. 경기 분석하고 산업이 이제 이동을 해요, 또. 산업의 이제 주력 산업과 이제 해가 지는 사람과 해가 뜨는 사람이 이제 이게 교체가 하는 시기가 보통 이 시기예요. 공황 상태의 산업이 이게 교체가 돼요, 보통. 불경기하고. 그럼 산업의 그 교체 시기와 이 공황 상태가 이 경기 분석을 이게 산업의 톱니바퀴가 교체되는 시기와 이게 불경기 이걸 먼저 간파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간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회사를 그 다음에 나중에 간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종목 분석을 요즘 아예 안 해요, 그냥. 그래도 경기 분석, 그래,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형상이 마치 썰물이 깊게 빠지는데 버블이 낀 형상이라고 제가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나미가 오기 전에 증조 현상이 뭐냐면 썰물이 굉장히 길게 빠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두려움 공포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봤을 때 제 그냥 의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럼 보통 이게 큰 쓰나미가 오기 전에 증조 증상이 뭐냐면 썰물이 깊어져요. 물이 깊게 빠져요, 막. 예전에는 한 100m까지만 물이 빠졌었는데 한 500m까지 물이 더 밖으로 빠진 거야. 그러면 보통 이게 비이상적으로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쓰나미예요. 물이 빠진다는 거는
물이 깊게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자본주의의 역사예요. 근데 하지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불황을 상징해요. 근데 깊게 빠지냐, 아니냐. 여기서 깊게 빠지면 나중에 반드시 쓰나미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올지 알지는 몰라요. 저도 이게 다시 어느 정도 임시 땜빵 처리가지고 다시 이게 호경기로 이게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근데 터질 거면 고름 일찍 터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빨리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돼. 이걸 갖다 땜빵 처리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저기 한꺼번에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오면 쓰나미가 저기 요만큼 올 것 같다가 나중에는 쓰나미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크게 와요, 이게. 지금의 형상이에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징조 현상들이 이미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독과점업체나 대기업이 일주로 실적이 괜찮지, 대부분 회사들은 지금 도산 직전에 몰린 회사들이 수두룩해요. 자영업자도 회사예요. 작은 회사. 그 자영업자 작은 회사, 그게 나중에 크면 중소기업, 거기서 더 크면 중견기업, 거기서 더 크면 대기업, 거기서 더 크면 글로벌 기업이라고 진짜. 근데 지금 거의 글로벌 기업 수준이나 대기업들만 좀 괜찮지,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다 죽을 맛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게 또 이게 원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원인 중인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양적 완화예요. 돈을 겁나게 푸는, 돈을 풀면 물가가 겁나게 올라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겁나게 올라요. 그리고 이번 시대를 내가 보면서 이게 보통 여기서 L자를 그릴 줄 알았는데, 요 타임에서 바로 치고 올라온다는 거는 현금을 겁나게 많이 쌓아놓고 이 타이밍을 오기를 기다리는 큰 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딱 하면 주기가 되는데, 큰 손들이 너도너도 받쳐다가 나중에 저기 개미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뭐지? 하고 보면서 주식 열풍이 면서 쭉 치고 올라간 형상이에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이거 뭐다가, 이번 시간 뭐다가, 이게 좀 삼천불로 샜네요. 아, 맞아. 할아버지 얘기하다가지.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싫어하는 할아버지들이 평소에는 투자를 안 하다가 때를 기다린 게 언제? 네. 이런 뭔가 큰 사태가 일어나서 모든 자산 가격이 헐값으로 떨어져 주식값이 이제 똥값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 주식 투자를 할아버지들이 나쁘더라고요. 이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 그나마 이 양반들이 그걸 받아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고 이렇게 한 거지. 안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걸 안 받아내잖아요. 겁나게 더 지옥까지 떨어지게 하면 더 이게 아이러니해요. 이게 자본주의 이게 마치 진짜 메뚜기 떼와 같아. 이게 내가 항상 주식도 그렇고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아요. 그럼 이 시대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징조 현상이 뭐가 일어나냐면 국가도 알아요. 그럼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대규모의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데 대규모적인 국가 기관 사업을 갖다가 막 미친 듯이 특히 도로를 깐다거나 항구를 많이 세운다거나 관공서나 건물을 세운다거나 미친 듯이 국가가 건설업을 많이 해요. 그게 징조 현상이에요. 이제 여기서 그걸 갖다가 다시 반등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대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식민지가 없어서 고황 상태에 허덕이는데, 그 고황은 미국은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가 그 역사를 잘 아는 분들은 그 국가 기관 사업을 해요. 대표적인 게 후보댐인가 댐 같은 걸 겁나게 크게 짓죠.
그럼 국가 기관 사업을 그럼 크게 하면 경제를 갖다가 이게 돌려요, 이게. 국가가 그 기관 사업, 경제가 돌아가서 그 공황 상태를 빠져나와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게 역사를 갖다 적었는데,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요. 그럼 2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급부상 얘기를 잠시 다음에 한번 바로 해달라고요? 일단 수익률이 높은 할아버지, 싫어하는 할아버지 이야기는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양반이 수익률이 높은지.